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유네스코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는 곳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에 국내에서 7번째로 생물권 보전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생태계 보고, 그 현장을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옥녀가 논이었다는 연천 옥녀봉입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 옆으론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옛날 전설처럼 금방이라도 옥녀가 내려올 것만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쪽은 당연히 이제 신분증을 내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사람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보존돼 있고, 물과 숲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세 가지 환경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됐습니다. 작은 새들을 홀려서 잡아먹는다는 새호리기.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귀한 몸입니다. 먹잇감을 찾듯 이리저리 주위를 살핍니다. 전신주에 앉은 천연기념물 붉은 배새매. 국내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파랑새의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움푹 패인 고라니 발자국은 민통선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연천군 임진강 상류 지역엔 멸종 위기종 82종이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연천 임진강 일대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선 7번째 유네스코 등재 기록인데 민통선의 생태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연천군은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 보존 지역을 브랜드로 만들어 관리하고 특산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제 환경에 대한 가치, 자연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더욱더 좀 증가를 시켜서 좀 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이런 이유만으로도 저희가 그 부가가치를 갖다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이번에 등재된 생물권 보존 지역엔 연천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의 민통선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양주시가 시립예술단을 갑작스레 해촉한 것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 시가 예술단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6일 오전 11시 양주시립예술단 단원 등 4명은 양주시청을 찾았습니다. 예술단 측은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등과 만나 1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지난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양주시의 시립예술단 해촉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후 첫 면담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면담이 있었지만 이번 면담은 특히 주목됐습니다. 양주시의 재심 신청 기한이 하루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는 이번 면담에서 재심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만. 내일이요? 네. 합의 어느 정도 지금 대화는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저희 또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신 시는 진호위가 부당 노동 행위를 기각한 것에 대해 재심하지 않을 것을 예술단에 요구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고됐다는 예술단의 부당 노동 행위 신청을 진호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판결을 예술단 측이 받아들일 것을 시가 요구한 겁니다. 예술단은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행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대한 합의를 해서 다 좋게 이제 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중노위를 또 가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시는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 여부를 27일 예술단 측에 알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노선 입찰제를 기본으로 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기존 버스업체의 영구적인 면허 형태가 아닌 노선 운영권만 주는 한시적인 면허가 적용되는 형태인데요.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선 입찰제의 핵심은 노선 소유를 지자체 등 공공이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업체가 버스 노선을 사유화해 노선 조정이 어렵고 영구적인 면허 성격 등으로 특혜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선 입찰제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한시적으로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합리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용자 중심의 버스 생태계가 마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특혜성 시비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발주 사업에나 적용되고 있는 입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입찰제는 올 하반기부터 16개 노선 120대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전체 10,000여 대가 넘는 버스로 확대 가능 여부입니다. 저희 버스가 한 1,500대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영제 입찰제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뭐 16개 노선에 이제 한 120대 정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500대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로 끌어갈 건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하는 어떤 계획이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업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반남 노선에 관한 부분과 아주 교통 소외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선, 또한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돼갖고 도민이 매우 불편해하는 이러한 노선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확대 내지는 입찰에 참가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경쟁을 할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한정면허만 받으려고 하더라도 차량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못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버스 업체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세요. 우리가 도민들한테 주고 싶은 표준 서비스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버스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시킨 겁니다. 무엇보다 버스 노선 입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버스 노선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공성을 띌 수 있도록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 서비스는 더 강화시켜내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 운송 노조와 버스 업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지역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입주자들과 짬짬이를 하고 시세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매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원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경매 부동산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맞습니다. 이런 거 다 보면 다 아시죠? 이게 경쟁이고 영업 자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경기도는 현재 처벌 규정이 미흡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불황일 때 허위 매물이 극성을 부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입니다. 또는 강력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허위 매물을 게재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각종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시도 점검과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 지난해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현재 중개 대상물의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경기출TV 최창순입니다.
양주시가 경기 북부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요. 인구 53만 명이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영 양주 도시계획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이유는요.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에 근거해서 20년 주기로 수립하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민 또 관계자, 전문가 등의 사전에 의견을 들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는 1, 2부로 진행을 하는데요. 1부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이 되겠고 2부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자들의 설명, 그다음에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계획은 2035 도시기본 미래상을 간번대회를 열어가는 감동도시 양주로 설정을 해서 4대 목표인 도보를 잘 사는 상생도시,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는 미래성장도시, 그다음에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 관광도시로 이렇게 4대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4대 목표 중에서 이제 더불어 잘 사는 상생도시는 원도시 활성화, 지역 간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 내 균형 발전 마련을 통한 계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잘 살아나는 미래 성장 도시는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 산업단지 등 친환경적인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지향적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도시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 관광 도시는 도락산이라든가 불국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흥 이런 데의 문화 관광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이제 의견이 나오면 시민들의 의견과 14일간의 시민들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이제 관계기관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요. 시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단속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면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주 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도주를 한 차량이 역주행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계속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2 상황실과 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여 이번엔 음주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안 마셨으니까 길을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가까워서 그냥 한 거거든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도심의 또 다른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오토바이를 경찰이 붙잡습니다.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 측정이 시작됩니다. 자, 봅니다. 후. 자, 됐습니다.
선생님 수치 0.081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젠장 얘기하면 몰라. 겪어봐야 사람은 몰라요. 젠장하는 걸 겪어봐야 알아. 죽고 사는 걸 봐야. 미끼로니까 뭘 옆에 붙잡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보니까 천수 죽은 송장이야. 우리가 그 죽은 송장들 그 밑으로 경사가 이렇게 져서 밑으로 다 굴려서 던져버리고 휘발유 넣고 불나 버렸어. 이제 태웠지. 안기환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기다리셨죠? 저희 여기 들어가도 돼요? 내가 91세고 나이팅만 군번은 입대는 미3사단 벨전부대 백마고치서 전장했지. 그때 눈이 좀 많이 왔어. 12월 달인 백마고치로 가는데 가다가 조명탄 기류 폐지라니까 밤에 가는데 조명탄 켜놓고 가고 헹구고 미끼로니까 뭘 옆에 붙잡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보니까 천수 죽은 송장이야. 머리도 붙잡고 손도 붙잡고 발도 빵깔 팠는데 거기에 죽어서 그냥 삐져나온 게 그렇게 많아. 시체를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붙잡고 그냥 저녁에 갔어. 내가 이제 수구고 뒤에 벨gium 사람이 있었는데 쭉 섰지. 포탄이 적탄이 떨어지는데 포탄이 뒤에 있는 사람은 포탄 파편 맞아 죽고 나는 그래서 살았어. 5m 앞에 있었는데 그 뒤에 5m 뒤에 있는 사람은 포편 맞아 죽고. 그럼 돌아가신 것도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무섭더니 자꾸 습관이 되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 에이, 참 죽은 건데 죽어 참 많았어. 그게 어떻게 많은지 우리가 그 죽은 송장들 그 밑으로 경사가 이렇게 져서 밑으로 다 굴려서 던져버리고 휘발유 넣고 불나 버렸어. 이제 태웠지. 송장. 죽은 송장이 많으니까. 냄새 때문에 뭐 아주 좋질 않아. 젠장 얘기하면 몰라. 겪어봐야 사람은 몰라요. 전쟁하는 걸 겪어봐야 알아. 죽고 사는 걸 봐야. 그래야 전쟁이 뭔지 무서운 걸 알지 말로 해서 몰라요. 옛날 생각, 전쟁 당시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럽나 이런 거 있나요? 경찰 나갈 적에 그때 겁이 나. 무서워. 그때 나는 어려도 밤에 경찰 나가는데 그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그땐 겁이 나더라고. 그것도 집에 오다가 총도 경찰한테 뺏겨도 보고. 별거 다 해봤어, 해보기는. 이때 17살이야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지 그러면? 17살이면? 고마워. 땡큐. 미니 땡큐. 맥시 복구.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